최근 열린 명현만 대 정다운의 복싱 매치. 이 IM 복서의 결과는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의 승패를 넘어 2년 전 우리 격투계에 묻혀버렸던 충격적인 한 사건, 바로 황인수 선수의 석고 밴디지 의혹을 다시금 심판대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승리가 과거의 논란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황인수의 글러브 안에는 정말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사건의 모든 발단은 최근 성사되었던 IM 복서 스페셜 매치에서 시작됩니다. 헤비급의 전설 명현만과 현 한국 유일의 UFC 라이트 헤비급 랭커 정다운의 복싱 대결. 이 경기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역 UFC 파이터, 그것도 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량급 하드펀처인 정다운의 젊음과 센스가 40대에 가까운 명현만을 압도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정다운의 펀치는 그라운드를 보조하는 타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를 실신시키는 KO 파워로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은 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명현만은 정다운의 검증된 정타를 수차례 얼굴에 허용하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운은커녕 오히려 전진 압박을 가하며 결국 판정승을 따냈습니다. 이 승리는 명현만의 맷집이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맷집은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으며 세계 최고의 격투단체에서 통하는 주먹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격투기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다른 논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현만이 정다운의 펀치에 끄떡없다는 이 증명된 맷집은 역설적으로 2023년 명현만에게 생애 최악의 부상을 안겼던 황인수와의 경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팬들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뼈아픈 핵심을 찌릅니다. UFC 현역 중량급 파이터의 주먹도 끄떡없는 맷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UFC 진출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체급이 낮은 미들급 황인수의 주먹에 1라운드 만에 안아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변칙, 애노멀리입니다. 정다운 선수는 UFC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타격가로 검증받았지만 황인수 선수는 최근 DWCS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UFC 입국컷을 당한 선수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통하지 않았던 주먹이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주먹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파괴력을 냈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실신 KO를 넘어 사람의 두개골, 그것도 헤비급 선수의 안면 구조를 함몰시킬 정도의 파괴력이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팬들은 2년 전 경기 직후 쏟아졌던 석고 밴디지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황인수 선수의 밴디지가 일반적인 핸드랩 방식보다 훨씬 딱딱해 보였다는 의혹, 그리고 밴디지를 감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증언들이 있었으나 명확한 조사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현만이 이번 정다운과의 복싱 매치에서 보여준 인간을 초월한 내구력은 당시 황인수의 공격력이 맨주먹 또는 규정 내의 주먹으로는 불가능한 파괴력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명현만 선수 측 관계자들과 일부 팬들은 맞아본 사람만 안다, 몇 펀치의 질감이 매우 달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반적인 글러브 타격음이 아닌 마치 돌덩이로 앞면을 내려찍는 듯한 딱딱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다운 선수의 글러브가 정상적인 타격이었다면 2년 전 황인수 선수의 글러브는 규정 밖의 흉기에 가까웠다는 의심이 팬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추론으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황인수 선수의 DWCS 패배는 이 의혹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NSAC의 엄격한 밴디지 검사를 통과한 맨주먹 상태의 황인수 선수는 우리가 알던 그 코리안 킬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일격에 실신시키던 그 신비한 파괴력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주먹은 국제 무대에서 평범한 수준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격한 감시 하에서는 평범해지는 주먹, 하지만 감시가 느슨했던 국내 시합에서는 헤비급 선수의 뼈를 부러뜨리는 주먹, 이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팬들의 추론처럼 규정 밖의 경도, 하드니스를 만들어내는 석고나 혹은 이에 준하는 무언가뿐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적 데이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황인수전에서 명현만 선수가 입은 부상은 단순한 타박상이나 코뼈 골절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진단명은 안화 다발성 골절 및 안면 구조 손상이었습니다. 스포츠 의학계에서 이러한 부상은 보통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단단한 둥기류에 가격을 당했거나 혹은 교통사고, 니킥이나 엘보우 같은 뼈와 뼈가 부딪히는 정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평생 120kg 거구들의 펀치를 받아온 헤비급 파이터의 얼굴뼈를 체급이 훨씬 낮은 미들급 선수의 글러브 낀 주먹이 산산조각 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칙입니다. 정다운이라는 UFC 라이트 헤비급의 검증된 펀치를 견뎌낸 이번 경기와 비교하면 2년 전이 부상 리포트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위심이 왜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면 국내와 국제 무대의 핸드랩 규정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로드FC를 비롯한 일부 국내 대회의 핸드랩 규정은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테이프와 거즈를 교차로 덧대는 스택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땀과 결합하면 상당한 경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 펀치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의 DWCS를 관장하는 NSAC 규정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NSAC는 테이프의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며 타격이 닿는 너클 파트, 즉 주먹의 뼈 부분이 닿는 곳에는 테이프를 절대 붙일 수 없고 오직 부드러운 거즈만 허용합니다. 황인수 선수가 미국에서 뛰었다는 것은 이 국제 표준의 소프트 핸드랩을 강제받았다는 뜻이며 그 결과는 국내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파괴력의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팬들의 의심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투기 종목 역사에는 안토니오 마가리토라는 명확한 전례가 있습니다. 셰인 모슬리전을 앞두고 그의 밴디지에서 석고 성분이 적발되었던 마가리토 역시 적발 전까지는 강철 주먹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감시하에 규정대로 밴디지를 감게 되자 그의 파괴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이후 그는 평범한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규정이 느슨할 때는 천하장사였으나 감시가 심해지자 파괴력이 약해진 황인수 선수의 커리어 궤적은 마가리토의 전례와 너무나도 소름 돋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다운 선수의 주목도 견뎌낸 명현만의 강철 같은 맷집이 역설적이게도 황인수 선수의 주목을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2년 전이 밴디지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감시하에 그 어떤 꼼수도 없는 상태에서의 리매치입니다. 황인수 선수가 정말 억울하고 그 파괴력이 진짜 본인의 것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명현만 선수의 맷집이 증명한 이 논란. 과연 황인수 선수의 주목은 순수한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딱딱하게 굳은 무언가의 도움이었을까요? 이 진실은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국 격투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밴디지 규정 위반이 선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